의자에서 손을 짚고 걷는 속도도 느려졌나요? 근감소증을 단정하지 않고 확인할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안전한 운동과 식사 원칙도 10분 안에 정리합니다. 먼저 그 변화를 기록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근육을 지키는 운동 원칙도 쉽게 정리합니다. 식사와 단백질에서 놓칠 예외도 짚어봅니다. 갑자기 힘이 빠질 때의 응급 기준도 구분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안전한 확인 순서를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내 몸의 최근 변화를 차분히 떠올려 보세요. 체중이 그대로면 근육도 그대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체중만으로 근육 상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살과 수분이 변화를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지의 허벅지 부분이 헐렁해졌는지 살펴보세요. 장바구니가 전보다 무거워졌는지도 떠올려 보세요. 계단에서 난간을 더 자주 잡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평가를 받아볼 계기가 됩니다. 다만 하나의 모습이 곧 진단을 뜻하진 않습니다. 체형보다 힘과 근육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적어 보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시아 기준은 근력과 근육량을 함께 봅니다. AWGS 2025 기준을 살펴볼게요. 악력과 팔다리 근육량이 모두 기준보다 낮을 때 진단 기준에 맞습니다. 이때 악력은 정해진 방법으로 측정해야 정확합니다. 근육량은 표준 DXA나 BIA로 평가합니다. 사진이나 허벅지 둘레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한 동작만 해보고 결론 내리지도 마세요.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를 종합해 근감소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자 일어서기와 걷기는 기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만으로 근감소증을 확정하진 않습니다. 65살 이상 표준 검사를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5번 일어서기가 12초 이상이면 기능을 확인합니다. 6m 걸음이 초당 1m 미만이어도 확인합니다. 집에서 측정한 시간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나 어지러운 증상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능 결과는 원인 확인과 추적에 활용합니다. 느려진 변화 자체는 상담을 시작할 단서입니다. 검사를 받기 전 최근 변화를 짧게 적어보세요. 먼저 언제부터 힘이 떨어졌는지 날짜를 적습니다. 의자에서 손을 짚는 횟수도 기록해보세요. 계단과 장보기에서 불편한 점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넘어졌다면 날짜와 다친 부위도 기록하세요. 통증이나 어지럼, 숨이 찼는지도 중요합니다. 식욕과 체중의 변화도 빠뜨리지 마세요. 복용약과 최근에 진단받은 병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병원에서 원인을 찾는 데 도움됩니다. 첫 단계는 생활 변화와 건강 상태를 상담하는 겁니다. 65살 이상에서 사크F는 추가 평가 대상을 찾는 질문지입니다. 점수가 낮아도 근감소증을 완전히 배제하진 못합니다. 그 다음 표준 방법으로 악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65살 이상은 남성 28kg 미만입니다. 같은 나이 여성은 18kg 미만을 봅니다. 낮은 악력이 확인되면 근육량 평가로 이어집니다. 사지 근육량은 DXA나 BIA로 봅니다. 검사 하나가 아니라 전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근육 건강 관리의 중심은 저항 운동입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도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균형 운동을 함께 구성하면 더 좋습니다. 걷기만으로 모든 근력 운동을 대신하긴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근육 강화 활동을 권합니다. 성인에게 주요 근육군의 근력 운동이 주 2일 이상 권장됩니다. 65살 이상은 복합 활동도 강조합니다. 균형과 근력을 주 3일 이상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내 질환과 체력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운동을 쉬었다면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가능한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보조물을 두고 시작하세요. 벽이나 튼튼한 의자를 잡고 균형을 연습합니다. 통증을 참고 계속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어지럽거나 숨이 몹시 차면 바로 멈추세요. 흉통이 생겨도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넘어졌다면 먼저 평가를 받아보세요. 안전하게 오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몸은 충분한 에너지도 함께 필요합니다. 부드럽게 익힌 계란과 두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선과 살코기, 콩으로 만든 음식도 상황에 맞게 고릅니다. 왜 식사량이 계속 줄어드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삼키기 어렵다면 음식 형태도 조정해야 합니다. 영양보충 제품이 근감소증을 치료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운동과 식사는 함께 계획해야 효과적입니다. 필요한 양은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다면 단백질 기준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크게 늘리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진행 위험이 있으면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아야 합니다. 체중당 하루 1.3g 초과가 그 기준입니다. 콩팥 투석 치료를 시작하기 전 콩팥병 3단계부터 5단계의 일반 기준도 있습니다. 보통 체중당 하루 0.8g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이 있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모자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콩팥 투석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서도 필요한 양이 달라집니다. 최근 체중이 줄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계속 줄면 진료받으세요. 6달에 2kg 이상 줄어도 확인합니다. 최근 반복해서 넘어졌다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수주 사이 힘이 뚜렷하게 떨어져도 미루지 마세요. 식욕이 없거나 삼키기 어렵다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일어나기와 걷기가 계속 어려워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 문제 외의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한 변화와 복용약 목록을 함께 가져가세요. 빠른 평가는 원인을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갑자기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한쪽 팔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까지 힘이 빠지면 지체하지 마세요. 발음이 갑자기 흐려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워도 응급입니다. 갑자기 잘 보이지 않거나 심하게 어지러워도 응급 신호입니다. 흉통이나 심한 호흡곤란도 바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근감소증인지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즉시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낙상 뒤 스스로 못 일어나도 119가 먼저입니다. 머리나 목, 등의 손상 가능성이 있어도 움직이지 마세요. 오늘 내용은 이 순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의자와 걸음의 최근 변화를 기록하세요. 그 변화만으로 근감소증을 단정하진 않습니다. 상담한 다음 악력과 팔다리, 근육량을 확인합니다. 운동은 저항과 유산소, 균형을 함께 구성하세요. 식사는 충분히 하되 콩팥병이 있다면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힘 빠짐은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쉬운 건강 기준으로 찾아뵐게요.